최근에 들어와서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그러죠.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보급이나 배터리 보급에 있어서 회오리가 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같은 자동차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또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를 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미래차에 대해서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불똥이 잘못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에 몰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사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중국산 배터리는 앞으로 사용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까지 규제를 해서 미국이라든지 미국과 FTA를 한 나라만 이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2024년부터 40% 그리고 더더욱 강화가 되면서 아마 80% 넘어가는 이런 규정까지 지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2024년 내년까지는 그렇지만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이 감축 법안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면은 특히 이 배터리를 이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우려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 의해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호되게 이 국내 경제가 흔들린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거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의존도가 90% 이상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800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중에서 특히 배터리 원자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양극과 음극재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물론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 60, 70%에서 거의 95%까지 이르는 이런 원자재, 또 중간재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자체가 배터리 원자재가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국가는 러시아와 더불어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경쟁 논리가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어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무기로 전략 물자화돼서 무기를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기화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경제적 위협, 정치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뿐만이 아니라 탈중국을 서둘러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아직 안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유럽 등 해외로 나가는 전기차나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도 규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고돼야 되는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고민거리는 많습니다. 미국은 현대 기아차가 알라바마 공장, 조지아 공장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라바마 공장에서 GV70 전기차가 11월부터 생산 예정으로 있고요. 또 올해 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발표를 했지만은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돼서 준공 자체가 2025년이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작이 2024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기차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현대의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의 EV6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 없어서 못 팔고 있죠. 근데 전량 대한민국에서 완성차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24년 초부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을 한다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공장이라든지 또 배터리에 대한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미국의 GM, 포드, 클라이스라는 빅3 자동차 제작사도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서 차를 만드는 건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한민국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국내 배터리 3사, 미국 빅3와 합작을 해서 미국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공급을 안 한다면 미국의 자동차 제작사도 전기차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자체가 원자재를 중국을 배제시켜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또 도요타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법이 진행될까라는 부분들의 의구심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득력도 좀 필요하고요. 좀 더 시간을 늦추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손실을 볼 수 있을 거고 2024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학 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이런 논리들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FTA가 흔들거린다는 거죠. FTA는 상위 법안으로 국가 간의 어떤 서로가 약속인데 이런 부분들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희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한테 오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이 비상시 체제로서 좀 노력을 하고요. 당연히 분석을 통해서 대책에 대한 것들도 면밀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2천만 원대 전기차가 아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또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이 전기차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의 대수, 또 보급 대수,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또 주도권에 대한 것들, 이러한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넣으면서 더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가의 급등, 또 원자재의 급등, 또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이 속에서 각 강대국의 어떤 자국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안이나 제도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한테 보면은 이 함정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 옆에 있다가 유탄 맞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중일은 같은 지정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역학관계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해는 어느 해보다도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슬기로운 대책과 방향을 갖고 선전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또 자율주행, 또 UAM이라든지 로보빌리티 같은 대형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